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상원입니다. 오늘은 IB 코리안 A 교사가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걸 한번 시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내용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싶습니다만, 뭐 생각난 김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A에서 이제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준들로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걸 한번 2023년 5월 파이널 에그잼 샘플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샘플은 IB에서 공개된 건데 26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샘플이 26점을 받을 만한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학 작품들은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나 반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진술에 대해 여러분들이 공부한 작품들 중에서 두 작품을 골라 논해 보세요. 먼저 질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사회적 통념의 도전 혹은 반박, 즉 이제 설득에 대해서 묻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목적 문학 혹은 이제 문학의 사회적 역할, 독자들의 통념을 바꿔서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역할, 그 정도를 이제 서론에 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은 본론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까요? 문학 작품은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거나 반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대부분 저렇지요. 자, 그러면은 본론의 구성은 일단 작품에서 나타나는 당시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주제, 그리고 이제 작품의 주제가 당시 사회적 통념에 얼마나 이제 도전하고 있는가, 즉 반대인가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이 샘플은 원래 이제 학생이 핸드라이팅 한 것을 스캔해서 공유된 건데 저는 채점의 첫 번째 단계로 이제 그 스캔본을 띄워놓고 워드로 타이핑을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주의력이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에세이를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해야지 이제 코멘트를 달기가 편하다는 점. 더 많은 코멘트를 꼼꼼하게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요걸 뭐 타이핑하는 과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타이핑된 샘플을 가져와서 바로 이제 마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대충 이렇게 구성될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품의 주제를 완성한 장치, 그러니까 본론 2에서 작품의 주제를 완성한 중대한 장치, 즉 여기에서 이제 그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요. 요게 이제 그 장치 개수만큼 좀 세분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크게 1, 2, 3으로 나눴는데 2가 세분화되다 보면은 본론이 한 5개, 6개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론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의 주제가 당시 사회적 통념에 얼마나 반대인가.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도전하거나 반박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결론에 가면은 자, 본론 1, 2, 3에서 각각 이제 소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 질문에 답을 해줍시다. 그러니까 내가 인용한 무슨 작품과 무슨 작품에서 이제 당시 사회 어떤 사회적 통념에 어떻게 도전하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총 저 시험 시간이 105분인데, 처음 20분 정도는 이런 레이아웃을 작성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의
이 샘플 답안과 제가 이 코멘트를 단 파일을 모두 그 아래쪽에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걸 미리 읽어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대체로 이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본론이 구성될 것 같네요.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이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했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 뭐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교사는 이 학생이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평가를 해서 타당한 만큼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방식은 요게 될 것 같네요. 당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나 반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시 사회적 통념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배경이 언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주제를 완성한 중요한 장치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장치는 갈등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이 있을 수 있고, 구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작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요 정도 화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주제는 당시 사회적 통념에 얼마나 이제 반대의 위치에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논리적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그걸 구했는지 한번 보죠. 26점이라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낮은 7점 혹은 높은 6점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답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과 삶의 상상력을 토대로 잘 짜여진 예술 작품으로 문학의 세계는 작가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나 그가 반영한 특정 사회를 기반으로 구성하여서 작가 생활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문학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장은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쓸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다면은 문학은 왜 당시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가? 독자들을 설득시키고 싶어 하는가? 즉, 목적 문학이라든지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렇듯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이제 페르세폴리스와 엄마를 부탁해서도 볼 수 있다. 두 작품이 언급되고 있네요. 자, 페르세폴리스 그래픽 노블이죠. 엄마를 부탁해 신경석 씨 소설이고 페르세폴리스는 여러 사건을 다루어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종교적 문제를 넘어 인간이 다뤄야 할 자율성, 즉 한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를 다루었다. 뭐 소개로서는 뭐 괜찮네요. 다음으로 엄마를 부탁해는 가부장적 사회 속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강요하여 개인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여성이라는 주제를 이룬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인물의 역할 방식, 특정한 배경, 구성 방식, 문학적 장치와 그 주제를 의미를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하여 본론에서 소개할 본론에서 소개할 이제 문학적 장치들을 미리 언급을 주고 있네요. 좋은 전략입니다. 당시 널리 사람들의 인식에 깊게 박혔던 통념에 대항하며 반박하고 있다. 뭐 서로는 대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이제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본론 1이 되겠습니다. 두 작품을 하나의 장치를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 대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마르잔 사트라피의 그래픽 노블 페르세폴리스는 1970년대 이슬람 혁명 이후 1980년대 이란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는 이슬람 교리의 영향으로 정부가 남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여성들의 화장을 금하거나 히잡을 강요하는 등 사람들의 강압적인 율법을 적용했다. 주인공인 마르지는 이란의 어린 소녀로 진보적인 부모님께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랐다. 어허. 그래서 결말에서 돌아오게 된다. 작품의 플롯을 왜 길게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고 그런 사회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여성은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 그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인 마르지가 어떤 장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은 이런 거였다라고 증명하면 될 것인데 그냥 플롯을 썼네요. 이처럼 작가는 마르지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역할 방식을 부여하여 여성에게 불공평했던 사회의 분위기와 통념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박하고 있다.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 앞의 이 플롯을 가지고 이 소결론을 끌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역할 방식을 부여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에서 나르지가 사회적 약자로서 억압을 당하는지 그 장면이 딱 나올 건데 그냥 작품 전체의 플롯을 인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페이퍼 2에서는 작품의 줄거리, 플롯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은 이 학생이 이 장면, 어떤 장면, 이 질문 어떤 장면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플롯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인식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장면에서 마르지가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사회에서 억압을 받는지를 증명한 다음에 이 주장을 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생겼을 겁니다. 엄마를 부탁하는 198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1980년대 한국을 이 작품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1980년대는 이제 그 초점 인물인, 중심 인물인 큰딸이 어렸을 때의 상황이지, 198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현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앞뒤 문장의 모순이 나오고 있죠. 유효사상의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성에 따른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통념이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했다. 여기에서도 쭉 결국 박사가 실종된 이후 애야 이를 당연시했던 가족들은 그녀를 회상하면 후회한다. 여기에서도 이제 작품의 플롯이 나오고 있네요. 이처럼 작가는 사회 속 차별받는 약자라는 주인공 박소녀의 역할 방식으로 그녀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현실을 지적하며 가부장제라는 부조리한 사회적 통념을 고발한다. 먼저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사회적 통념부터 증명했더라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좀 주제를 서두르고 있네요. 자, 얼핏 봤을 때 두 작품의 이제 분량의 균형은 비슷하고, 자, 그럼 본론 2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에는 어떤 장치를 다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고통받는 특정한 사회 배경을 설정하여 사회의 불평등한 통념을 비판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조금 문장을 어렵게 쓰는 학생이네요. 자, 특정한 사회 배경을 설정했다. 이 설명은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네요. 페르세폴리스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엄마를 부탁해도 이제 작가와 큰딸이 거의 동일 인물이죠. 그러니까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특정한 사회병을 설정했다라기보다는 작가가 살아온 그 사회를 작품의 배경으로 해서 그 사회의 사회적 통념을 비판한다라고 설명했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조금 이건 억지스러운 주장이네요. 통일을 비판하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볼리스는 1980년대의 이란이 배경이다. 당신은 여성의 머리카락에 남성을 흥분시키는 빛이 들어있습니다. 라며 히잡을 강요하는 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한 대사로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르지가 히잡을 강요하면서 어떻게 그녀의 개인적인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그걸 인용을 하면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장하는 그 히잡을 강요하는 쪽은 어떤 사고방식이고 말하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강요한다. 그걸 통해서 갈등이 설명되면서 억압이 설명되겠죠. 이 한 대사만 가지고 사회 배경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히잡을 강요하는 등 성별이라는 선천적 특징으로 사람들을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차별했다. 주인공 말하자는 여성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법을 따르며 억압받았다. 음,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채점관이라면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과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억압받았다.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보여주며 여성을 강압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독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 부조리에 반박하며 맞서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효과적으로 신랄하게라는 그러니까 언어적 성찰은 반복되고 있는데 설득력은 부족하네요. 자, 먼저 봅시다. 사회적 배경, 펜세폴리스에서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작가가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분량으로는 그게 증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하나에서 분석의 깊이를 깊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언급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고 있네요. 그 중간에 인용과 분석이 사라짐으로써 논리적 토대가 쌓아지질 않고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1980년대 한국이 배경이다.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제라는 통념이 널리 퍼진 때였다. 주인공 박선도 이를 따르며 어린 나이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정체성을 숨기고 엄마와 아내의 의무를 다했다. 작가는 이처럼 사회 통념의 부품에 희생하는 주인공과 이러한 분위기가 존재했던 사회 배경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가부장제의 어두운 면을 깨닫고 지적한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설입니다. 분석과 해설에서 랭귀지 A의 채점의 핵심은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해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해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이해의 수준은 낮은 단계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는 단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은 훨씬 구체적인 이해, 즉 이해의 높은 단계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는 나쁘진 않은데 그 작품을 해체해서 재구성을 해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네요.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특정 배경을 설정하여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며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안 좋은 문장입니다. 조작편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특정 배경을 설정하여 전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인지 특정 배경에 대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 주변을 뱅뱅 맴돌면서 접근을 못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 에세이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며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굉장히 촌스러워집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회적 통념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여성이라는 약자를 통해서 하여튼 저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효과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수식어만 강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3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시점과 구성 방법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시점과 구성 방법은 전혀 다른 장치인데 시점과 구성을 왜 한 단락에 다 집어넣었을까요? 자, IB는 두루두루 얕게 분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장치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10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다 건드려가지고 시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분석의 깊이는 낮아집니다. 다만 이 질문과 관련된 두 개, 세 개 정도의 장치만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분석의 깊이를 키우는 것을 IB는 선호합니다. 시점과 구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에 두 개의 장치를 분석을 했는데 분량을 봤을 때 그냥 언급만 하고 서둘러서 이제 그게 사회적 통념에 저항한다라는 결론 내린 다음에 바로 넘어가고 있죠. 자, 시점과 구성 방법에서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먼저 프레스폴리스는 작가의 자전적 소설의 형태를 띠기에 작가는 말지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이기도 한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다룬다. 이처럼 자신이 겪은 차별적인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독자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작가는 마르지의 시점에서 성장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수행적 구성을 사용하였다. 차별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독자들에게 밝힐 수 있도록 마르지의 시점과 수행적 구성을 사용하였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네요. 그냥 그렇다. 여기서도 이제 역시 어떤 장면에서 마르지의 시점을 사용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억압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이 시점과 구성을 통해서 저항을 강조하고 있다. 원론적인 설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그녀가 견뎌했던 사회 구조를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그 1인칭 시점이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역시 이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작가는 이로써 여성을 향한 이란의 억압적인 사회적 통념에 반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분량의 시점과 구성 방법의 역할을 설명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구성 방법을 따로따로 떼고 시점을 통해서 1인칭 시점이 어떻게 사회적 통념에 저항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구성은 순행적 구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페르세폴리스에서 순행적 구성을 사용한 것이 사회적 통념에 저항한 방법이다라는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반대로 엄마를 부탁해는 작가가 만들어낸 창작 소설이기에 주인공 박소녀 역시 허구의 인물이다. 작가는 독자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박소녀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녀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혼용된 시점으로, 시점은 이제 그 에필로그를 빼고 마지막 챕터를, 그러니까 에필로그 전에 마지막 챕터를 뺀다면은 혼용된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1인칭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2인칭 시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화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용된 시점이 아니라 챕터마다 초점 인물, 즉 카메라가 비추는 인물이 달라지는 거죠. 혼용된 시점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가족들이 그녀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여러 시점에서 박소녀를 보여주며 그녀가 겪는 부재를 더욱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주장을 했으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부조리를 더욱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지를 근거를 떼야 될 텐데 그냥 이 시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그녀가 희생해야만 했던 사회의 통념에서 비롯된 강요적 분위기를 고발하여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그 장치가 어떻게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게 아니라 그냥 장치 자체를 비교하고 있네요. 이미 질문에서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학생이 질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서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방식을 비교 대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작품에서 사용한 장치 자체를 비교 대조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네요.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각각 1인칭 시점에서 순차적 구성 시점 혼용과 역선행적 구성으로 주인공이 맞서야 했던 사회의 뿌리 박힌 통념에 반박한다. 그러니까 소결론에 가서는 다시 질문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질문에 딱 붙어 있다라는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질문에 거의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장치들은 사회적 통념에 반박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걸 증명을 못하고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네요. 다음으로 두 작품에서 쓰이는 문학적 장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작품의 두 작가 모두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서 희생하는 개인의 불행한 현실과, 자, 페르세폴리스에서 이제 그래서 히잡. 분명히 이 작품에서 이제 히잡이 자주 억압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캐릭터는 이제 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지요. 작가는 이로써 자유를 짓밟힌 여성들의 고통을 형상화하였고, 어떻게 그녀들을 이렇게 매몰하던 이상결에 기반한 엄격한 사회적 통념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잡이 어떻게 억압하고 있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문장도 지금 매번 반복되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이제 파란 슬리퍼, 박선영의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러한 낡고 더럽혀진 실부로 희생을 강요했던 사회 통념으로 일반적인 개인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도록 하기에 작가는 그들에게 강압적이고 불공평한 사회 통념을 비판하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도록 하기에 작가는 그들에게 강압적이고 불공평한 사회 통념을 비판하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좀 문장이 꼬여 있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로 감점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이제 누적되면은 이제 그 크리테리아 D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차별받는 약자의 현실을 상징적 소재로 형상화하였고, 이는 독자들에게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깨닫게 하며 작가는 이러한 차별을 야기한 약자를 차별한 사회적 통념을 효과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나열식 구성이네요. 그러니까 A란 장치를 건드렸다가 B란 장치를 건드렸다가 C란 장치를 건드렸다가 이렇게 쭉 계속 나열되면서 이제 내용이 흘러는 가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질문에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여전히 질문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썼던 걸 한번 볼까요? 자, 본론 1에서 사회적 배경을 증명하고 사회적 통념을 증명하고 본론 2에서 이제 그 작품의 주제를 완성한 중요한 장치들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작품의 주제와 당시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반대 위치에 있는가 따라서 이제 작가가 얼마나 도전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된다면 논리 발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근데 지금은 A 장치를 설명했다가 거기서 또 논리적 발전 없이 B 장치를 설명했다가 그다음에 또 C 장치를 설명했다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네요. 안 좋은 구성입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차별받는 약자의 현실을 상징적 소재로 형상화하였고, 이는 독자들에게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깨닫게 하며 작가는 이러한 차별을 향한 약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통념을 효과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니까 히잡과 파란 슬리퍼가 분명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서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지를 못하고 그냥 파란 슬리퍼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해설입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 사이에 굉장히 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의 마지막 챕터인데, 마지막 단락인데, 같은 상징수를 사용하더라도 소재의 보편적 의미에서 두 작품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페르세폴리스의 히잡은 이제 자 관습적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를 부탁해 파란 슬리퍼는 개인적 상징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히잡과 파란 슬리퍼 그 자체를 비교했네요. 질문과는 완전히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습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혹은 개인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는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가 아니라 이거는 관습적 상징인데 저거는 개인적 상징이다. 그냥 그 자체를 비교 대조를 했네요. 이 마지막 단락은 본론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주인공 마르지뿐만 아니라 히잡을 강요하는 이란의 모든 여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박소녀의 파란 슬리퍼는 이제 가족들에게 박소녀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파란 슬리퍼는 박소녀 그 자체로 특정한 인물을 상징하는 개인적 상징이다. 박소녀, 그러니까 파란 슬리퍼가 주인공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파란 슬리퍼는 주인공에 대한 억압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히잡을 강요받는 이란의 모든 여성들을 상징한다. 히잡은 억압을 상징하지 히잡이 여성들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작품에서는 히잡이 여성을 상징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는 각각 관습 상징, 개인적 상징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통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에서는 항상 그 질문을 의 사회적 통념을 언급하면서 이제 조금씩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채점관이 이 학생이 질문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그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본론과 결론 사이인데 그렇다면은 그 본론 1호를 통해 완성된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본론 1에서 증명된 사회적 통념에 얼마나 반하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작가가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거나 반박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없이 그냥 장치들만 쭉 언급한 다음에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론과 결론 사이에도 상당한 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가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거나 반박하는 사례는 두 작품, 마르잔 사트라피, 페르세폴리스와 그래서 엿볼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역할 방식, 특정한 사회적 배경, 상징적 소재를 설정하여 약자인 개인을 차별하며 고통받게 한 사회의 분위기와 통념을 비판하였다.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세폴리스 그 사회의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럼으로써 작가가 이 주제를 통해서 당시 사회적 통념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하여튼 그 사회의 통념에 반박하고 있다. 너무 모호합니다. 결론으로 보기에는. 결론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펠세폴리스는 1인칭 시점에서 순행적 구성, 관점 상징이 사용되었고 엄마를 부탁하는 혼용된 시점에서 역순행적 구성, 개인적 상징이 사용되는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했다. 그냥 장치가 닮았는가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작가 마르잔 사트라피와 신경숙은 각각의 작품에서 여러 장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억압받고 차별받으며 사는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주제의식을 전달하였고 여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사회적 통념, 작가는 장치를 통해서 반발, 이로써 해당 작품들이 배경에 기반이 되는 사회의 불공평한 인식과 통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독자들에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다양한 통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어떤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는가. 그 사회적 통념이 여성을 차별할 수도 있고 남성을 차별할 수도 있고 이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것은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그것에 대해서 작가는 어떤 주제를 완성해서 그 여성 차별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자, 기준 A에서 일단 학생의 작품에 대한 이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요구한 어, 장치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7점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 주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도는 나쁘지 않은데 그걸 아직까지 이제 질문을 증명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 B는 이제, 자, 기준 A가 이제 이해와 해석이죠. 기준 B가 이제 분석과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분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가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게 어떤 효과를 내고 또 작가가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가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장치가 이 만화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소설에 사용되고 있다.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어야 될 장치는 갈등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치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분석과 평가는 소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5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C를 볼까요? 기준 C는 이제 구성과 초점이죠. 자, 기준 C에서는 서른 대접 사랑합니다. 다음은 이제 본론에서 장치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 논리적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론 1에서는 작품의 플롯을 언급하며 이제 질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5에서도 장치를 언급하거나 소개하는데 그치면서 이제 나열식으로 구성되고 있네요. 특히 이제 본론 5는 질문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징적 장치의 속성을 비교했는데 이게 이제 질문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작품을 언급한 분량은 균형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성 C의 경우에는 이제 3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D는 언어인데, 학생의 언어는 이제 대체로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언어량은 상당한데, 종종 이제 매끄럽지 못한 문장과 어휘가 의미의 전달을 방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다 보니까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DP 2학년 학생으로서 상당한 언어 수준입니다. 요거는 이제 5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몇 점이죠? 8점, 13점, 20점. 그래서 저는 총점으로 이제 20점을 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기준 A에서 이제 작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질문이 요구하는 그 장치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작품에 대한 이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 장치들이 주제의 완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거의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증명의 과정에서 평가는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분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부분에서 거의 이제 그 장치가 이 만화에서 그 억압을 통해서 억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해설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나열식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본론 1부터 4까지는 질문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서 계속 이제 빙빙 돌면서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다가 본론 5에서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높은 점수 받기 힘들겠네요. 그리고 이제 언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20점을 주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가 이제 IB에서 그 랭귀지 A 교사가 에세이를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요청이 있으면은 한번 그 아이오나 다른 과제도 한번 채점하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두서없이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질문 주실 분은 이제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 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